네, 안녕하세요. 주식 정보 채널 사계절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종목의 이제 안랩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 71,800원이고요. 네, 시가총액은 7,190억 원. 업종은 소프트웨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죠. 네,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업 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안랩이 가진 자산 현재 3,200억 원이고요. 왜 이러는 거야 맨날. 네, 이 중에 자본이 2,426억 원. 이 중에 부채가 748억 원이에요. 부채 비율은 30%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고요. 네, 절대로 위험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PS 일주당 순자산 가치가 24,000원인데 현재 주가는 지금 7만 원으로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죠. 한 3배 정도. 네. PBR이 지금 2.9배 나왔습니다. 네. 순자산 대비 자산 대비 주가 조금 고평가. 네.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에 매출액이 502억 원 나왔어요. 자기가 가진 자산, 자본 대비의 매출액이 각각 15%, 20% 비율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산 대비 매출액 평범. 네, 올해 그리고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 올해 3분기에 57억 원 나왔어요. 영업이익률도 11%로 매출 대비 영업이익 평범. 네, 당기순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올해 3분기에 64억 원 나왔죠. 네, 순이익률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도 12%로 매출액 순이익률 평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굉장히 아직까지는 평범하네요. 네. 그리고 EPS가 이제 639원, 그리고 PER이 112배가 나왔는데, EPS 같은 경우는 1주당 한 분기의 순이익이 639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71,800원에 1주를 샀을 때 이제 이 1주가 한 분기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639원이라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 639원 한 분기에 벌어들이는 이 순이익 639원이 주가만큼 버는데 걸리는 시간이 PER 이제 112분기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1주를 7만 원에 샀을 때 이제 주가만큼의 순이익을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112분기가 걸린다는 얘긴데, 대략 한 30년 정도 걸리겠죠? 본전 찾는데. 네, 30년이면은 평균보다도 좀 핫대기에 속하는 좀 안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진 자산 자본 대비의 결론적인 총 순이익이 각각 2%, 2.6%로 자산 대비 돈은 평범히 번다. 돈은 다 평범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배당금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배당금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배당금을 덜 준 적이 없어요. 똑같으면 똑같았지.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봐도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엄청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당금은 더 주면 더 줬지. 네, 절대 작년 900원보다 덜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산출해 볼게요. 900원. 현재 주가 대비의 배당 수익률은 1.2%보다 1.2%다. 요즘은 은행에다 돈 넣으면은 1% 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이면은 높은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쏘쏘하다. 배당률
배당 수익도 평범하다. 네.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자산 대비 매출도 또 매, 자산 대비 돈도 평범히 배당금도 평범하다. 모든 재무가 평범하다. 다만 주가는 순자산 가치 비해 조금 고평가인 상태.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자산 대비 매출액도 평범히 나오고 자산 대비 돈도 평범히 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배당금도 평범해요. 네, 모든 재무가 평범해요.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이렇게 평범한 기업이 있나 싶어요. 네. 다만 이렇게 다 평범한데 주가만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조금 고평가인 상태인데 이 기업은 조금 추천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월봉을 보시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크게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회사에서 주가를 굉장히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절대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 배당 성향을 한번 보시면은 배당 성향이 거의 40% 웃돌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 기업이 1년에 만약에 100억을 벌었으면은 100억 순수익 중에서 무려 40억, 40%나 주주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나눠주고 정말 많이 주주들을 생각해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들을 생각해주는 기업이 주가를 신경을 안 써줄 리가 없어요. 네. 주가 관리 굉장히 잘해주죠. 기업 쪽에서도. 네. 이동평균선을 크게 벗어난 적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대선주잖아요. 이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오시고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안철수 후보님이 지금 지분을 18% 갖고 있죠.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재명이나 윤석열에 비해서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니까 여론조사도 좀 보니까 이재명이나 윤석열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재명은. 근데 반면 안철수 후보는 정말로 깨끗한 사람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안철수 후보가 주목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이것도 되게 이게 대선 주지만 되게 잠잠해요. 지금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도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이거는 대선주로서도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슈 중에서 대선주가 거의 가장 강한 편에 속해요. 이슈가. 수급 쪽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지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보통 안철수를 안 뽑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안 뽑냐면은 안철수를 뽑았다가 이재명이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안철수를 못 뽑겠다고 해요. 한마디로 후보님께서 좀 지지율이 높아지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